이면수 목사님의 날마다 빛으로. 몇 년 전 내가 보았던 아르헨티나는 한때 부자였던 나라가 쫄딱 망한 모습이었습니다. 개들의 천국이었던 나라가 유기견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고향이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말뚝을 박으면 지구 정반대편에 말뚝이 나오는 곳이 아르헨티나입니다. 60년대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부유했습니다. 6살짜리 어린아이한테도 주치의가 배당될 정도였으니까요. 교육은 초등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입니다. 아르헨티나요,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로 유명한 아르헨티나지만 공짜로 견딜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난 8월엔 9번째의 국가 디폴트로 연명하고 있는 세계의 골칫덩어리 나라가 되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같은 도시도 뭔가 어설프고 기가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국토, 기막힌 초장과 무진장한 지하 자원, 바다 자원 등 가난할 이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쌍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100여 년 전인 1900년대 초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5대 부국으로 불렸습니다. 비옥한 초원 팜파스에서 나는 농축산물을 수출해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한국의 일제식민지 초기인 1913년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지하철이 다녔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미꾸러진 유일한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가 또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70년 넘게 이어진 경제 몰락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지금껏 20번 넘게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아직 빚도 갚지 못할 정도로 경제 자생력이 떨어집니다. 패론주의로 일컬어지는 아르헨티나의 포퓰리즘이 낳은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국가부도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병으로 불리는 것도 포퓰리즘입니다. 그 원조는 70년이 넘는 194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후안 페론 대통령은 급격한 임금 인상과 무상복지 확대에 나섰습니다. 1947년 시간당 실질 임금이 25% 인상됐을 정도입니다. 국유화도 페론주의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그 결과는 당장 경상수지 적자로 나타났고 이후 아르헨티나는 IMF 단골 손님으로 전락했습니다. IMF 등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1958년 이후 22번, 즉 3년에 한 번꼴로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20여 년 전 한국의 외환위기가 70여 년 내내 이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페론주의를 신봉하는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불안한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재정을 강조하고 있어서 아르헨티나의 재정 통화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옛날 부유했던 그 시절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금이 너무 많아 금고에 다 넣을 수가 없어 은행 복도에까지 쌓아놓았어요. 국민이 원하면 길도 금으로 깔아주겠다고 큰소리치는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국가부도는 이렇게 한순간에 찾아오는 겁니다. 국가 주도형 경제정책이 국가의 몰락을 가져온 겁니다. 나는 36년 만에 한국에 와서 살면서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은 중산층이 사라지고 무산층이 50%라고 합니다. 빈부 차이가 극심해지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해 보입니다. 그러니 국가의 통치 권한이 커지고 지도자들은 너도 나도 복지 포퓰리즘으로 민심을 사로잡고 모든 것을 국가가 컨트롤하는 국가 주도형 시스템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개입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영역이 있는데 무엇이든 국가가 주도하면 국민들은 국가의 노예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나라가 러시아이고 북한인 것입니다.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윌리엄 워즈워드의 초원의 빛이란 시가 생각납니다. 한때 그리도 빛나던 영광이 내 앞에서 영원히 사라졌으며 초원의 빛이여 꽃의 영광이여 다시는 그 시절 돌아오지 않더라도 서러워 말지어다. 대한민국의 짧은 영광이 영원히 사라지기 전에 백성들이 정신 차리게 하소서. 교회들이 깨어나 다시 빛을 발하게 하소서. 맛을 다시 회복하는 소금이 되게 하소서.